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유관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을 이용을 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좀 많죠. 아직까지 제대로 급등주를 한번 잡아보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시장의 상승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을 이용해서 바로 손실을 만회하고 급등주로 수익의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실 분들, 돈이 전혀 들지 않고 모두가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무료 리딩방에 직접 참여를 해서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나가죠? 010-8412-5728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메타버스 관련주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그 시장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메타버스 아시다시피 가공 또 추상을 뜻하는 그리스 메타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이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들 알려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알겠죠. 일단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는 지난 2019년에 50조였던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무려 1700조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아주 가파르게 이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산업 규모, 산업의 발전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 이 카이스트 바이오, 그리고 뇌공학과, 그리고 고려대 전자정보공학과, 한양대 신소재공학부의 공동연구팀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 가상, 증강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인공감각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국내 기술진의 연구 성과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도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최근에 강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면서 가상과 현실을 연동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이 되고도 있고, 또 일단 대선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 대선 후보, AB 후보 주자들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대선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도 있죠. 아무튼 이 메타버스 관련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주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한 30여 개 정도 종목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종목들을 보면 소닉 시스템 대장주죠. 메타버스 소닉 시스템이 대장주인데, 이 소닉 시스템을 비롯해서 엔게임이라든가 또 CMS 에듀, 그리고 또 IM, 알체라, 에이트원, 한빛소프트, YJM 게임스, 동은아나텍, 주현테크, 칩셋미디어, 서메이지, 한컴 MDS, 액션스퀘어, 위즈웍 스튜디오, 엔텔스, 네이버, 코세스, 옵티시스, 하이브, LG이노텍 등 이렇게 대충 알려져 있는 종목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30여 개 종목이 됩니다. 이 중에서 모든 종목들,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몇 일부 종목들, 상징성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닉 시스템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AR, AR은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VR은 증강현실, MR은 혼합현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AR과 VR 등 고해상도형 마이크로 OLED 증착 시장에서 양산용 웨이퍼 증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요 AR이라든가 또 VR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중에 상당수가 동사의 장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대장주, 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유보도 뭐 2000% 육박을 하고 있고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좀 우수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 주가 수준 보면 사실상 연초만 하더라도 만원대 이하에 있던 주가였었죠. 만원대 미만에 있던 주가가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이제 3만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현재 갱신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 뭐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한 지가 이미 꽤 됐는데 계속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사실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매출이 뭐 1000억대도 미만 못 미치는 종목이 있죠. 1분기는 뭐 적자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실적들은 뭐 하반기 들어서는 점차 개선이 될 수는 있는 그런 바탕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보율은 뭐 한 2000%대 전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재무구조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러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 펀더멘털적인 그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메리트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경우에 여전히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뭐 시장이 순환매가 되는 가운데서도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미 상승 파동 8분 능선 정도 8분 능선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 수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들 이제는 막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종목별로는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죠. 다만 매수를 해가지고 홀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단 대응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나요? 신고가라는 것은 물려있는 악성 매물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점이죠. 이제 차익 매물만 원활하게 소화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의 양봉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주요 저항선대, 단기적인 저항선대 돌파는 자리가 됐으니까 오늘의 양봉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요. 일단 따라서 현재 동사의 경우에는 5일과 11선 5일선이 현재 28,000원대 초반에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28,000원대 이상을 생명선으로 잡고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다시 28,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8,000원대 생명선으로 잡고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게 되면 뭐 한 33,000원에서 35,000원대에 대한 저항 들을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고 특히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대 음봉이 나오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의 시그널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일단 28,000원대가 생명선이라고 설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켜지는 한 홀딩을 하되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주면서 이제 목표치 뭐 이런 종목들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악성 매물에 대해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땡기는 세력들 마음대로 일단 한번 좀 올릴 수가 있겠죠. 더 가는 것도 시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본질 가치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뭐 일단 33,000에서 35,000원대를 1차 목표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4만원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그 상승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즉 1000만 주대 이상의 거래 이런 거래량들이 다시 수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나면서 변동성이 큰 음봉이 나올 때 이럴 경우는 세력들의 물량 정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매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다. 따라서 일단 이런 생명선을 지켜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덱스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덱스터의 경우에는 VPX라는 특수 시각 효과를 내는 것이라든가 또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AR이라든가 VR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이 그 영화 제작, 특수 제작, 특수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죠. VFXP 전문 기업이다라고 일단 기업 안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연간 매출
뭐 500억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관련 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이 되면서 이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3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일단 전체적인 시장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글로벌 OTT 업체들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종사의 그 업황 자체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겠다고 보여지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저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지와 저항들 이제는 무리한 이 추격 매매는 자제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10일 이동평균선, 20일선은 완전히 마지노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10일 이동평균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0일선을 다시 하회를 하면 안 되겠죠. 10일선을 단기 생명선으로 설정을 하자. 11선을 또다시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위에 있는 매물들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양복이 나와서 11선 이상, 현재 포진하고 있는 11선 가격, 현재 기준가로 보게 된다면 8,95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8,900원 정도. 장중에 좀 진폭을 감안할 때 8,900원대에서 뭐 9,000원대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가격대 라인에서 지지가 확보가 된다면 특히나 거래량은 계속 수반이 되겠죠. 한 4,500만 주씩. 그렇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수반이 된다면 단기적인 호흡조절을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10,000원에서 11,000원대 이상까지도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000원대 라인을 전후로 해서 일단 생명선을 잡고 대응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가격대는 상당히 강한 저항선으로 역할이 되겠죠. 주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종목별로 11선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21선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특히나 21선마저 붕괴시키는 종목들은 추세가 흐트러지는 상태에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1선과 21선의 단기적인 생명선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한 종목 살펴보겠는데 알체라라는 종목입니다. 알체라. 이 중에서는 우리 아이컴퍼니에서 받았고 매수를 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수익을 챙겨가는 종목들도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스노우죠. 모회사. 스노우가 뭐 하는 회사냐라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서비스하는 네이버 제트 쪽에 관련된 업체다. 이 스노우가 동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종목으로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상 이 종목은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업체다. 모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제페토 서비스라는 스노우에 대한 부분이 엮여지면서 메타버스 관련들이 엮여있죠. 주가가 여타 종목에 비해서 탄력적인 편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계단식으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고비 때마다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라인들이 있죠. 라인들이 얼마냐?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 주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21선 꾸준하게 상승을 하겠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거래량들이 계속 수반이 되면서 단기적인 저항들을 돌파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 바로 상단에 또 매물백이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4만원대 전후에서 일단 매물대가 포진하고 있다. 4만원대. 4만원대가 1차적 매물백이다. 4만원대 정도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한 번쯤 물량을 털어주는 것들도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추세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21선이 붕괴되기 전, 특히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거래량들이 기본적으로 100여만 주 이상, 100만 주에서 한 300만 주씩 이렇게 꾸준하게 수반하면서 손바뀜 현상들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 4만원대 저항을 돌파하면서 45,000원까지도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의 경우에 코세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컴퍼니에서 바닥권에서도 매수를 했던 종목이죠. 뭐 여러 종목들,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많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결국에 꾸준하게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코세스의 경우에는 리페어 장비가 그 세계에서 사실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꾸준하게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이긴 하죠. 일단 뭐 매출 규모는 뭐 천억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한 600억대 정도의 연간 한 8, 90억 정도 이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이런 그 리페어 장비가 메타버스 관련 부분에 엮여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종목들은 21선까지도 제가 예를 잡아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11선의 생명선, 11선을 깬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죠. 만약에 11선이 지켜진다면 캔들상으로 윗꼬리가 좀 길게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뭐 상투가 형성이 됐다라 보기는 어렵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가 종목입니다.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일단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에서는 자유롭다라는 점이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에서는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11선이 지켜지게 되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14,500원까지 최대 피날레가 한 번쯤 나와줄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런 차익들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계속이 되고 있지만, 소들이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파동상으로는 초기 국면이 아니라 이미 허리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어깨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거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1선의 단기적인 생명선으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엔텔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상당히 강했죠. 엔텔스.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모든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늦게 순환 차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만, 양봉이 처음 나온 뒤에 진입을 했었죠. 아이컴퍼니에서 진입을 했을 때가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보내드렸는데, 결국에 일단 신고가 갱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한 듯 했었습니다만 조금 아깝게 주식 부족을 해서 탄력이 좀 둔화된 채 마감을 했었죠.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부담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부각이 되는 것들이 MEC라는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EC라는 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점인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5G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관련 주인데,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5G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실시간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과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로 평가가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을 해가고 있죠. 이 종목도 역시 뭐 단기간에 더블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벌써 더블 정도가 상승을 있는 상황인데, 추격 매수까지는 부담스럽겠죠.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오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대가 고비가 되겠죠. 15,000원대 라인. 15,000원대 이하로 내려서게 된다라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데, 15,000원대를 단기적인 생명선으로 잡고 15,000원대를 아니면 5일선 생명선으로 잡고
단기 생명선으로 잡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면 뭐 한 번쯤 그 여러 개에서 18,000에서 20,000원대 라인을 전후한 저항들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특히나 오늘은 거래가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봉, 뭐 윗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만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대량 거래들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면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변동성 확대되는데 음봉이다 라고 합니다라면 세력들이 물량을 팔고 나가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미련을 떨쳐버리고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대량 거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음봉이 출현한다라면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관련주이기도 하고 온라인 게임이 주력이긴 합니다만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였죠. 이 VR 관련 기술 연구라든가 VR 관련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태안의 엠플레이파크, 이 엠플레이파크가 뭐냐면 이 가상현실, 즉 VR 테마파크라든가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카페 등 상당히 좀 이제 미래지향적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목이 되고도 있죠. 이 게임주들에게는 최근에 그 중국의 파노 허용에 대한 기대감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M게임의 경우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게임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성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그러니까 매출이 뭐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 400억에서 500억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 규모는 100억대 정도니까 견조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타 종목에 비해서 다른 조금 전까지 이전까지 살펴본 종목들에 비해서 슈팅이 바로 단간에 피날레가 나오진 않았죠. 이 주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보면 이 종목도 역시 신고가 연중 최고치를 갱신해 가는 상태에 있는데 과거의 최고치는 뭐 18,000원대였었습니다. 이 권리락 부분을 빼고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20일 이동평균선 강력하게 지지선으로 받쳐주고 있죠. 따라서 21선을 생명선으로 삼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1,000원대 순후에서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부담,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면 매수에 대한 부담들은 없다. 평균 단가를 11,000원 정도 잡고 1,800원에서 11,500원 정도 이렇게 진입을 해 간다라면 슈팅이 단기간에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양봉들이 한 번쯤은 더 나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슈팅이 나오면 막바지 피날레 정도를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이들 살펴봤었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뭐 시세 분출 과정이 나오지 않은 종목 중에서 한 번쯤 이런 종목들은 단계적인 측면에서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 뿐만이 아니라 여타 주요 섹터나 테마 종목들을 보면 과거에는 처음 대장주가 끝까지 대장주로 역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섹터 내에서도 지난해부터이죠. 이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 선도주가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엔테스가 상당히 강력하게 부각이 된 데서도 알 수가 있듯이 관련주 중에서도 계속 순환로 양성이 되면서 과열을 시켜주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덜 분출이 된 종목들, 또 이런 가운데서 충분한 명분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 신규 진입들도 가능해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총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 분명히 향후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한 30여 개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 테마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오버슈팅이 되어 있죠. 물론 펀더멘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미래 성장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것. 이제는 어깨 수준 정도까지는 파동이 진행이 된 상태에 있다. 물론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향후에 또 다른 파동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상승 파동상으로는 어깨 정도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 관리도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어떤 종목은 5일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은 11선 그리고 대부분 마지노선은 21선이 붕괴되는 시점 21선마저 하회한다면 추세가 망가지고 고점의 물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21선을 반드시 생명선으로 잡고 최대한의 마지노선으로 잡고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 보인다. 특히나
매도에 대한 시점은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량 거래와 함께 변동성 확대 속에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일단 매도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21선 마지노선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런 부분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한다면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섹터, 또 테마,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점검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투자자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아이컴퍼니와 함께 보조를 잘 맞춰가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